자, 특검이 삼성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뇌물죄 입증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 삼성이 지금 가장 최순실 사건에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증거가 많이 드러난 삼성하고 관련해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여부를 이렇게 특검이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삼성은 어떤 입장이었느냐. 지난 청문회에서 1차 청문회죠.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을 알게 된 시점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내용을 보면 알게 된 시점을 몰라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이 물었지요. 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계속 이 부회장은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던 시점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기억이 아직 안 나느냐 이러 물으니까 이재용은 대통령을 2번 독대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독대할 때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느냐 질문하니까 몰랐던 것 같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아 이러지 명확하게 이야기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대비해서 확실하게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황 의원이 2016년 2월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느냐라고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그 언저리쯤 아닌가 정말로 모르겠다라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 의원은 이재용에게 2015년 7월 독대에서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와 이건희 회장의 건강과 휴대폰 사업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했는데 기부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용은 문화융성이나 스포츠 발전이 중요하니까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했고 또 다른 부분에는 자기가 잘못 좀 알아들은 게 아닌가 생각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재용이 최순실을 언제 알았느냐. 제 개인 생각은 이미 정권 출범하기 전에 대선 과정에서도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삼성이 정권이 박근혜가 되느냐 문재인이 되느냐 그리고 각각이 되었을 때 거기에 핵심 실세가 누구이냐 라는 부분을 몰랐을 리가 없고요. 2007년 대선 더 나아가서 그 이전 대선에서도 삼성은 이 대선에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07년 대선, 2012년 대선에서 삼성이 어쨌든 또 선거에 역할도 나름대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삼성은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저는 반대측을 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또 저는 제 나름대로 근거나 논리가 있지만은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니까 삼성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 과정에서 누구를 잡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곧바로 답이 나왔고 그래서 최순실과 정윤회를 일찌감치 잡았다. 그래서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가고 처음 중국에 갔을 때 대단했던 어떤 관계들이 형성되어지고 삼성은 시진핑 고향 시안에 4조 이상의 공장을 만드는 부분까지 이야기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부분은 특검은 지난 7월 달에 삼성이 최순실을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전략실이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한 것이지 자기는 그 80억을 준 부분이나 220억짜리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자기는 몰랐으니까 당연히 직접 지시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돈을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요. 자, 그 이전에 나왔던 부분은 삼성 내부에서 박원우한테 최순실에 대해서 들었고 최순실이 삼성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 해서 그래서 삼성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최순실을
승마 부분을 돕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다 사실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승마협회는 삼성이 대대로 해왔지요. 그러다가 2013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삼성이 한화한테 승마협회를 잠깐 넘겼다가 2014년에 9월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에 2015년이 되면서 삼성이 다시 승마협회를 넘겨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요. 2015년 1월이나 그것도 그 직전 2014년 11월 이 사이에 전개된 3인방 정윤회 찌라시 사건 내용에요. 하나그룹에서 경찰의 그 정보 분실 직원들한테 자신들과 관련된 즉 승마와 관련에 대한 정유라나 최순실 자료들을 하나가 좀 들었다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정유라와 관련해서 그 대에서 일이 좀 잘못돼서 최순실이 화가 났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승마협회 관계자들을 처벌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노재강 국장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 국장하고 그 밑에 과장이 그대로 시키는 대로 말을 잘 안 들었고 이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한간에 쫓아내고 이런 내용들 중에 일부가 그때 박관천 찌라시 내용에 담겼고 그리고 거기에 당시 승마협회를 관장하던 하나는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거다. 그래서 하나가 그 한민방 찌라시 내용을 파악하려고 굉장히 많이 이런 정보관들을 쫓아다녔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가 곤혹스러우니까 삼성에 부탁을 해서 다시 삼성한테 떠넘겼고 삼성은 그럼 우리가 직접 최순실 정유라 뒷바라지 하지 하고 나선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특검은요. 지금 삼성그룹의 2인자는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겉으로 실장이지만 삼성 내에서는 사장도 아니고 부회장입니다. 이재용과 외견상 직급은 동일한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 실장 밑에 차장인 장충기가 실제 직책은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이라는 데가 실장, 차장이 그룹 부회장 그리고 사장으로 실제로 그룹에 이재용 일가, 이건희 일가를 제외하고는 1인자, 2인자 역할을 직원 중에서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장충기, 사장급이죠. 선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특검은 이제 최지성이한테까지 바짝 들어갔습니다. 즉 이재용의 가장 오른팔인 최지성 눈앞에까지 갔다라는 거죠. 지난 7월에 박 대통령이 이재용과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사안들을 특검이 지금 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김종 차관과 또 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간의 만남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7월 20일 제주도에서 있었던 포럼에 참석한 박 사장이 미래전략실에 연락을 받고 포럼에서의 3박 4일 일정을 접고 곧바로 서울행 비행기를 탔는데요. 이 포럼은 전국 상위에서 회장단 650명이 모여서 각종 규제 법안에 대한 대한상위 차원의 의견을 모으는 중요한 행사였는데 그걸 다 전폐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만난 사람은 최순실 집안의 집사격인 특히 문화체육계 분야의 민원 해결사인 김종 전 차관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서울에서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 방식을 논의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이요 7월 17일경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라인이 이 일에 국민연금에 영향을 행사해서 작용이 되었다면 일을 다 해준 겁니다. 중요한 일을. 이재용이 삼성그룹을 승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일을 도와준 겁니다. 그러면 도와준 사람이
우리는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너가 우리한테 보답할 차례다 라고 보자 하고 대리인을 내세웠다면 삼성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금을 전폐하고 모든 일을 내던지고 한 걸음에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상진이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박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날짜가 7월 20일이라고 안종범 이 다이어리에 적혀 있습니다. 자, 불과 1호부터 닷새 뒤에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둘이 독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날짜가 잡히니까 박상진 사장을 부랴부랴 서울로 불러 올려서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 대한 지원을 김종이 그 역할을 맡아서 사전 조율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 만나기 직전에 우리 둘이가 합의를 보고 그리고 각 회사에 다 보고하자. 김종은 위에다 보고하고 당신도 이재용에게 보고해라. 이래 됐겠죠. 그래서 박 대통령 이재용 간 독대 이전에 최순실 측이 삼성과 접촉한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종은요, 삼성의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이틀간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김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 분야의 책임자죠, 총. 그래서 승마에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도 관여해서 승마에는 220억 계약, 그중 80억, 여기에는 16억을 최순실 측에게 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뇌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김종 전 차관과 최순실의 검찰 기소 내용은 특검 수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본인은 이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을 언론 보도 뒤에야 최지성 실장을 통해서 보고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작년 7월 25일 이재용, 박근혜 두 사람 사이에 면담을 전후해서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 사이에서 정유라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하는 부분을 삼성 내부에 논의를 했다라는 것이 특검에 사실상 지금 확인이 되면서 미래전략실이 경영권 설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최순실이라는 비선 시세를 잡아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국민연금 등을 움직여야 된다는 밑그림을 다 보고를 받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으로 기소됐던 이건희 회장은 이학수 부회장 선에서 혐의를 끊으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공동정범이다 이랬는데요. 이번에 이재용이 빠져나갈 건가? 저는 못 빠져나갈 거라 보는데요.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검에서의 삼성 수사도 적당한 선에서 끝난다. 이미 재벌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끝나고 삼성에는 치명타를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다 각이 잡혀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믿고 싶지는 않은데요. 저에게 이런 말을 전달한 사람은 대기업들 회장들과 긴밀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저는 특검이 대한민국의 법 앞에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삼성 경영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이번 최순실 게이트 사건 또한 뒤는 보나 마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벌가에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삼성의 힘에 대한 얼마나 많은 환상이나 벽들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